최근 한국의 K2 표전차가 유럽 현지에서 진행된 혹독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며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깐깐한 검증을 마친 K2 전차는 대규모 도입 계약이 사실상 확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전차로 불리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가장 늦게 유럽 무대에 등장한 K2가 오히려 가장 독특한 특성 때문에 유럽의 전차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6월 18일 루마니아의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K2 전차의 인상적인 힘, 기술적 이점과 K2가 루마니아 지형에 완벽하게 맞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마덱스 2025에 참관한 루마니아 국방부 대표단이 K2 전차의 기동 시범을 보고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덱스가 해양방산 전시회임에도 루마니아 측은 현대로템 측에 다시 한번 K2 전차의 운용 시연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저번 시연이 루마니아 대평화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시연은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참모차장인 드라고슈 이야코브 중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K방산의 심장부이자 험준하기로 유명한 승진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대표단 앞에서 K2 전차는 가파른 언덕과 깊게 파인 구릉지를 마치 평지처럼 주파하는 압도적인 등판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차체는 안정적인 수평을 유지한 채 포신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이자 현존 유일 양산되고 있는 K2의 유기압 편수장치, 이른바 ISU 서스펜션 덕분으로 K2는 6개의 보기륜 하나하나에 독립적인 장치가 달려있어 지형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듯 차체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이 55톤급의 가벼운 차체를 밀어주는 세계 최고의 추력대 중량비가 더해지니 그야말로 산악 지형의 제왕이라 불릴 만한 기동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인상 깊게 지켜본 외신 디펜스 루마니아는 기사에서 K2 전차가 다른 서방제 전차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한국의 혹독한 지형에 대한 완벽한 적응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계곡은 좁고 강은 넓게 퍼져 있는 그야말로 기갑부대에겐 최악의 작전 환경이자 최고의 훈련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형에 70톤에 육박하는 서방의 무거운 중전차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심각한 기동성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처음 K2를 설계할 때부터 이동성, 무게, 그리고 야지 주파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55톤급이라는 최적의 무게를 찾아낸 것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루마니아의 지형이 한반도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유사하다는 점이죠. 루마니아 역시 국토의 60% 이상이 산악 및 구릉지대이며 루마니아판 태백 산맥인 카르파티아 산맥이 나라의 등뼈처럼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생겨난 좁은 협곡과 울창한 숲, 그리고 수많은 강줄기는 전차와 보급부대의 이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군이 수십 년간 고민해온 작전상의 제약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에이브람스가 걸프전에서의 활약처럼 사막이나 광활한 평원에서의 작전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다면 K2는 처음부터 산악 지형에서의 생존과 전투를 위해 태어난 전차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름이 흑표가 아니겠죠. 이에 루마니아 매체는 K2표는 루마니아에게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 운명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폴란드에 인도되어 실전 운용 중인 K2 전차는 최근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연합훈련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을 유감없이 과시했는데요. 바로 옆에서 함께 훈련하던 슬로바키아 전차병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사건도 있었죠. 슬로바키아의 고산지대에서 진행된 이 훈련에서 폴란드 제국기갑여단 소속 K2 전차들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진흙과 구릉을 돌파하며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안정적이다 못해 우아하기까지 했는데요. 반면 슬로바키아 군이 운용하던 구소련 시절에 스바타바 장갑차는 주행 내내 차체가 위, 아래, 좌우로 어찌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탑승한 승무원들이 안전바를 꽉 붙잡고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일부 BMP-1 보병 전투차는 진흙탕을 건너는 중 시동이 꺼져버리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K2 전차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안정적인 주행 능력으로 유유히 목적지까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슬로바키아 군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연신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일부 병사들은 저것은 탱크가 아니라 스포츠카다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K2 전차가 처음 유럽에 등장했을 때 이 가벼운 무게는 오히려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일부 네티즌과 당시 야당 정치인들은
전차들은 6륜의 55톤 전차가 방호력을 제대로 갖췄겠냐며 극딜을 퍼부었는데요. 70톤에 육박하는 서방제 전차들에 비해 15톤에서 20톤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억가는 곧 팩트로 반박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디펜스 24는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해 K2의 장갑이 삼양 컴텍에서 제작한 최첨단 세라믹 복합 장갑으로 단순히 두껍기만 한 다른 전차들의 장갑과 비교해 방호력 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의 방호력은 강철의 두께가 아닌 소재 기술과 구조 설계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오히려 K2는 가벼운 무게 덕분에 기동성 부분에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 K2PL의 경우 폴란드 국영 PGZ의 초기 제한 아닌 7륜에서 전차 무게에 중점을 둔 현대로템의 제한인 6륜으로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바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실전에서 가벼운 차체가 가져다주는 기동성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도 명백히 드러났죠.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라스푸티차는 중전차들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지옥이었는데요. 수많은 교량들은 이 무거운 전차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미군조차 차세대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핵심 목표를 경량화로 잡았을 정도니 K2의 설계 철학이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K2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가벼움이 선사하는 두 번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미래 전장까지 내다본 막대한 개량 잠재력입니다. 모든 무기체계는 수십 년의 운용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에 맞서 성능을 개선해야 하죠. 능동방어 체계, 인공지능 사격 통제 장치, 추가 모듈 장갑, 드론 제모 등 미래의 첨단 장비들은 모두 무게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데요. 여기서 K2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미 설계 당시부터 한계 중량에 가깝게 만들어진 전차들은 새로운 장비를 추가할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호주의 복서 장갑차가 포탑의 무게 부담 때문에 APS와 스파이크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하지 못했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죠. 반면 55톤급의 가벼운 차체를 가진 K2는 앞으로 20-30년간 등장할 그 어떤 신기술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중량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은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처음에 도입했던 긴급 소요분, 이른바 게필러 버전이 아닌 첨단 장비가 모두 장착된 풀 옵션 수출형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K2EX 모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완벽하게 반영한 그야말로 미래전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포탄, 미사일, 로켓, 드론 같은 위협이 전차에 닿기 전에 먼저 무력화시키는 능동방어 개념의 전면적인 도입입니다. 기존 K2가 튼튼한 장갑으로 공격을 버텨내는 개념이었다면 K2EX는 아예 공격이 명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K2EX의 포탑과 차체 외부에는 360도 전방향을 감시하는 소형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이 센서들이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하는 즉시 포탑 양쪽에 장착된 발사기에서 요격탄이 자동으로 발사되어 공중에서 격추해버립니다. 국산 K-APS를 장착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제 트로피 APS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여기에 더해 현대전의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된 FPV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한 드론 제머 시스템도 기본 탑재되는데요. 강력한 방위 전파를 발사해 드론의 제어 신호를 끊어버려 추락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미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 체계를 신속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죠. 또한 원격으로 조종되는 RCWS를 포탑 위에 장착해 드론을 직접 사격하여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승무원이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AI 분석과 실시간 영상 전송에 기반한 즉각적인 타격 결정이 가능한데요. 자체적으로 주간 최대 2,500m, 야간 최대 1,800m 거리의 사람 동작을 인지하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동시에 50개의 이동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장비죠. 이처럼 한국의 전차는 이제 가성비의 전차라기보단 기동성, 화력, 방호력이라는 전통적인 3요소 위에 새로운 위협을 막아낼 첨단 방어 시스템까지 갖춘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차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K2 전차의 라이벌은 어제의 K2 전차뿐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